이런 몸이 건조하다 이런 거는 또 언제 많이 느끼게 되는 건가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술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건조하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나 술을 마신 다음 날에 구강 건조 굉장히 갈증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주스 같은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단 거를 좀 많이 마시게 되는데 술을 마신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이 수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분 이외에도 당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날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수분과 당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충해주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분 보충에 대해서 오해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물을 마시는 것과 음료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거 맞아요. 마시는 거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돈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 건조증이 자기가 많이 건조한 상태에서 물만 많이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물이 많이 부족한 분의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물 자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좀 떨어진 상태라던가 안쪽에는 물이 쭉 많이 차 있는데 이 물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쭉 흩어주는 능력 이런 게 좀 부족하신 분들이 안쪽에는 습이 쌓이고 겉으로는 좀 말라가는 예를 들어서 손발에는 땀이 나는데 입이 마른다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그 차이를 잘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처방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생활 습관으로도 물을 많이 못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차를 드신다던가 아니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뇨작용을 쭉 활성화시켜서 오줌을 많이 싸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번조증이라던가 건조증을 더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계절만 되면은 이렇게 피부 변화를 몸소 느끼게 되는데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네, 지금 피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가을 겨울 쪽으로 넘어가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습제를 많이 바르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피부가 건조하다고 해서 세수를 막 많이 하게 되면은 겉에 있는 순간은 촉촉해졌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이제 겉에 있는 이제 유분기라던가 아니면 기름기 이런 게 다 씻겨 나가면서 제일 먼저 저희가 앞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 유막 자체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건조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요즘 같은 계절에 좀 각질도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각질을 제거하는 이 보조제를 사용하는 건 어떤가요? 각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그 자연 상태로 두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생겼다 싶을 때는 특히나 발 쪽, 뒤꿈치 쪽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진균, 이제 그 각질을 먹고 사는 이제 무좀균이라던가 균들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적당히 청소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좀 화병에 속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주재민 원장님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화병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나이가 좀 드신 여성분들 위주로 좀 나타나는 그런 병이었다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사회 활동이 다들 너무 많이 사회 진출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모두 다 나타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병이라는 게 기준이 굉장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화병인지 아닌지 그냥 스트레스만 많이 받는 것인지 이런 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10가지 정도 문항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자주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든다. 아니면은 가슴이 답답하다. 내지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리고 자꾸 피로해진다. 뭐 이런 10가지 정도 문항이 있는데 이 10가지 문항 중에서 4개 이상 자기가 체크해 봤을 때 4개 이상이 해당된다라고 하신다면 근처에 한의원이나 의원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가지 문항 가운데 4가지 이상이 해당됐을 경우에는 화병에 속할 수 있다. 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런 화병 증상이 수면까지 영향을 미칠지도 알고 싶거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헛생각이 많이 들고 꿈도 많이 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주재민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화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잠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같이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잠에 대해서는 불면의 양상으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처음으로는 입면장애, 처음에 잠이 들 때까지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거를 입면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잠이 들더라도 이제 자꾸 중간에 깨는 수면 유지가 곤란한 이런 수면 유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더라도 이제
깊게 자지 못하고 천면, 환자분이 호소하고 계시는 이제 천면 다몽, 계속 잠은 자는데 얕은 잠, 계속 소리를 듣고 작은 소리도 깨는 이런 천면 다몽 양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쭉 연결이 되면은 결국에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고 개운하지 못한 이런 개운하지 못한 상황이 되고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만성 피로 형태로 자기의 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 빛, 소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습도와 온도, 이제 빛을 충분히 차단을 하고 그리고 소리, 소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 차단을 한 상태에서 적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하는 게 그 외부적인 환경을 가장 적당히 유지시키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온 조절, 저희가 잠에 들기 위해서는 전체 체온이 1도 정도,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지면서 깊은 잠에 쭉 빠져들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수면 패턴이기 때문에 주무시기 30분, 1시간 정도의 따뜻한 음료를 마신다던가 아니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함으로써 그 땀이 살짝 난 상태에서 그 땀이 쭉 식어가면서 살짝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런 수면 방향으로 깊은 수면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